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서원영 본부장님과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개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이라이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볼 때 어떠한 이슈를 위주로 우리가 좀 봐야 할까요? 네. 앞서 시간에는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 이렇게 이제 패널 산업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산업이 중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부분입니다. 모든 제조업이 다 그렇듯이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패널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 장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이 중국의 국산화 정책 또는 중국의 자국 로컬 기업 육성 전략,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패널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소부장도 네네. 함께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소부장 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 기술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기초. 예, 기초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술 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네.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 산업, 우리가 흔히 또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여기에서 이 소부장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소부장 산업에서의 기술력을 누가 지느냐, 이 소부장 산업의 패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결국 4차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네. 중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얘기할 때 국산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이 20년간 패널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패널 투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하나 지을 때 몇 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사실 장비 쪽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장비를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좀 수입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장비. 예. 결국 패널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소재 부분 장비를 많이 수입을 해오면서 만들어진 패널의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중국이 이제 보조금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갖추고는 있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결국 그런 말 있죠. 제주는 누가 부리고 네. 돈은 누가 챙긴다. 그러니까 정작 그런 이제 패널을 형국이 워낙 돼버린 거죠. 많이 쓰니까 네. 패널을 자립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패널 회사 키워놨는데 네. 패널 회사에 사용하는 장비나 소재나 네네. 부품을 해외 거라고 한다면 네네. 금이가 좀 약간 약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육성 전략이나 이 국산화 정책은 네. 디스플레이 산업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는 네. 이 정책을 통해서 핵심 산업의 핵심 제조 장비에 대한 국산화 비율을 2025년까지 70에서 80%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모티브로 소부장 기업의 육성에 아주 대대적인 투자를 이제 시작하게 됐던 거죠. 네. 예. 그 밑에 있는 책은 네. 뭔가요?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이 이제 2015년 5월에 공무원이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여기에 중국 제조 2025의 가장 큰 또 모티브가 금방 말씀드린 핵심 제조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에서 80% 끌어올리겠다. 네. 이런 이제 모티브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 핵심 제조 장비에 대한 국산화 육성 전략은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 공업 강기라는 네. 부분인데, 이게 201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소부장 기술을 지정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네요. 육성 가이드라인. 네, 그렇죠. 예.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2014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2016년도에 공업강기 실시 지침이라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실시 지침이라는 이 지침이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소부장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이제 육성 전략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공업 강기 프로젝트 실시 지침이라는 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소부장 육성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중국판 소부장 육성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국의 소부장 시장은 중국의 자본 시장과 좀
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이제 정부의 어떤 의지로, 정부의 지원으로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육성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또 자본의 힘이겠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의 자본 시장에 대해서 뭐 부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중국에는 자본 시장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분류가 돼 있죠. 분류가 돼 있죠. 네. 그 메인보드라고 하는 상해와 심천에 이제 네. AB주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말로 쫑샤오판, 네. 중소판, 그다음에 창업반, 코창반, 네. 그다음에 신산반 이렇게 이제 네. 다양한 그 주식시장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많은 이제 그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상장 대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유입을 통해서 기업을 이제 성장해 나가는, 네, 이런 전략들을 그러면 펼치고 있다고 아까 볼수 있죠. 말씀하셨던 이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키우는 육성 전략이 있어서 패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통해서 키웠다면, 그러니까 정부 직접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 소부장 기업들은 어떤 거래 시장의 판을 만들어주고 그 판에서 민간의 자본을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창반 같은 경우 이제 작년 7월에 이렇게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코창반의 설립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첨단 산업, 첨단 제조 기업 또는 첨단 기술 기업의 네. 자본을 내 유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네. 예,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주식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정부의 지원 정책은 사실 이 소부장 기업에도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하나의 그 육성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이제 자본시장 확대를 통한 그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하나의 중국 정부의 거시적인 그 전략이다라고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 주식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그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상장 기업들을 한번 쭉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예. 네. 중요한 케이스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메인보드라고 하는 이제 상하이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부터 해서 네. 뭐 그 너무 많은데 못 읽겠습니다. 예, 장외시장의 신산반까지 네.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살펴보고 이들의 성장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네. 살펴봐야 될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소개해드린 이제 커창반 같은 경우에 작년 7월에 개설될 때 커창반 1호 상장 기업이 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입니다. 검사 디스플레이 장비를 장기 예, 기업이 커창만 1호 상장 예, 예, 기업이 예. 됐다. 그 중국 강소성 소주에 있는 화싱웬창이라는 네. 영문으로 줄여서 HYC라는 회사가 네. 이 커창반 1호 상장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이 기업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최근에 네. 또 코창반 기업 중에서 또 최초로 대규모 M&A를 이렇게 이뤄낸 네.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네. 잘 나가는 회사.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자본의 중국 자본 시장의 그 힘으로 네. 그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극명하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매출이 상장할 당시에 매출 규모가 한 13억 RMB,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조금 더 되는 네. 수준이었는데 네. 그 최근에 말씀드린 그 M&A 규모가 음. 또 우리나라 규모로 1,000억 이상의 M&A를 네.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0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네. 자기 자본도 있지만은 이 자본시장에서도 많이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의 힘을 빌어서 이 소부장 기업들이 외형을 네. 확대해 나가고 또 그 자본으로 기술도 사오고 인력도 데려오고 네. 성장을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유명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그 R&D 부서에 보면은요, 그 외국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예,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 소부장 기업들의 트렌드네요. 성장 트렌드가 네, 이게 네.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가 또 판을 깔아줬다는 거 그렇습니다. 봐도 될 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떠한 지원들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제 펀드. 네. 예, 앞서 그 BOE를 소개를 할 때 네. BOE가 투자 전체 패널 펩 투자 금액의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가 이제 정부 지원이나 또는 국영은행, 네. 그리고 이 정부 지원 형태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정부 산하의 공기업에서 투자를 하거나 정부 주도하에
조성되어 있는 펀드, 그러니까 기금이죠. 네. 기금을 통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산업발전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보신 반도체 기금.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진 부분인데 이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고요. 네. 이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은 반도체 산업의 그 전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팹,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 파운드리 이런 쪽 외에도 후방 산업인 네. 장비 소재 기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한 일례로 이제 투자 장비 기업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이 장비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만 하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또는 그 연료전지 네. 장비 이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연료전지는 이 산업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 기업에 이런 기금들이 투자를 하면서 자국의 장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반도체 펀드가 굉장히 큰데 이 반도체 펀드가 반도체 회사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소부장 기업들 같이 투자하면서 근데 특히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IT 장비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네, 그렇죠.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낙수 효과가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그렇죠. 예. 들어오고 있다. 네네. 그 돈 자체가 네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이라는 대표적인 그 기금 외에도 중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기금이 약 한 17개 이상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조사한 그 중국의 금융기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네. 한 17개 기금 한화로 약 41조 원 규모로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제 기금들이 이 소부장 기업으로 투자가 되니까 네. 아무래도 기업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자금이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본을 통해서 해외에 IP를 인수를 한다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를 한다거나 또는 JV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단시간 내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네. 그 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노력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 국산화가 이제 되고 있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척이 될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중국이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그 소부장 기업의 국산화에 목을 매느냐. 그거를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보면은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도 굉장히 국산화가 미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뭐 반도체 그 IC 수입만도 뭐 이미 중국의 그 석유 수입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는데 디스플레이 산업도 들여다보면은 이 후방 산업의 국산화율이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네. 네, 그 일례로 그 이제 표를 보시면은 특히 이제 올레드 부분에서 네. 그 AM 올레드 생산 설비의 국산화가 공정별로 나눠 봤을 때 TFT 어레이 부분 쪽에서는 약 한 4% 정도 수준이고 올레드 부분에서는 2% 부분이다. 물론 이제 모듈 쪽 부분에서는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56% 정도 이렇게 국산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보시다시피 이 전공정 부분에서 10%가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거죠. 지금 2018년 데이터인데 네. 지금은 조금 더 올라왔겠죠? 지금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중국 내 자체 조사를 보더라도 네. 이 올레드 전공정 쪽은 10% 이상이 되지 않는다. 좀 더 첨단 기업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국산에 목을 매고 네.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패널 기업의 장비 국산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국 장비를 얼마만큼 채용을 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중국 자체 조사를 기반으로 한 내용인데 그 중국의 T사 뭐 TMR라는 회사겠죠. B는 이제 BOE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T는 조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뭐 거의 뭐 10%대 이건 이제 LCD와 OLED 다 합쳐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국 로컬 장비의 채용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LCD 부분이 이미 70% 이상, 네 그리고 OLED 부분도 50% 이상 이렇게 국산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뿌듯합니다. 네. 국산화는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래도 뭐 아직까지 그 핵심 장비는 우리나라도 네. 좀 아직 외산.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네, 하고 있죠. 이걸 유추해 봤을 때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겠네요. 중국 대상으로 봤을 때. 네,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이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발전에 기대어서 네. 역시 같이 네. 매출 성장을 좀 이뤄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최근 들어서 중국의 로컬 국산화 정책에 의해서 그 로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위기의식을 예, 좀 느끼는. 위기에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네.
우리나라 그 소부장 기업은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사실 그전에도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다른 외산 기업들하고의 경쟁이 좀 치열했었습니다. 그런 네. 와중에 또 최근 들어서 중국 로컬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글쎄요, 그동안에는 사실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주로 이렇게 좀 판매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갔다라고 하면은 네. 뭐 지금은 이제 좀 중국의 정책을 좀 많이 활용하고 네. 앞서 설명드린 자본시장도 우리 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LCD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미 중국이 상당히 주도권을 이제 쥐고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LCD 관련된 기술 부분에서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그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은 네. 재입을 한다거나 네.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중국 시장에서 좀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전명 선생님이라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중의 어떤 그런 반도체 관련된 싸움 속에서도 미국의 전략이 일단은 흔히 말하는 기술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최첨단 기업은 통제하고 좀 어느 정도 풀린 거는 열어주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분쟁 이런 구간이 아니지만 어떤 개별 기업단에서 이미 중국이 많이 좀 확보해놓은 있어서는 밸류가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제휴를 하는 쪽이 네. 현명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첨단 쪽에서는 좀 더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약간 그렇죠. 그런 전략을 치는 게 현재 네네. 기업들에게 좋은 방안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동일한 말씀하신 그 방안을 기초로 해서 네. 좀 중국의 그 변화되는 정책이나 네. 특히 그 정책 안에는 여러 가지 기업 육성 정책부터 해서 어떤 자본시장의 변화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도 좀 더 면밀하게 네. 들여다보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쩌면 오늘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 단어로 좀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소부장 물기인데요. 네. 그러면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 혹은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해 둘 부분은 단순히 패널 시장의 크기나 사이즈 성장성보다도 이 소부장 기업들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상당한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네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그 미래 기술의 핵심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가올 새로운 5G 시대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여기에 이 소부장의 기술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네. 이 산업의 주도권을 절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어느 나라나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 이런 동북아 3국의 소부장 분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네. 여기에 패권을 쥐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도 네.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 주식시장 상장되어 있는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 네. 투자 관점에서는 몇몇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성장성이 보이고 보이는 어차피 자본시장을 통해 모습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역시 자본시장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네네. 그림을 네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부장님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소부장 굵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까지도 한번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아마 보시는 분들도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적 관점에도 아이디어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디스플레이 시장에 있어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 AR, VR 이런 쪽에 대한 내용도 너무 아까 얘기 흥미로운데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 주시면 또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뭐 또 말씀드리면은 네. 그 디스플레이가 사실 그 쓰이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영역인 TV와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도 네. 아시다시피 이제 VR 기기라든가 AR 기기라든가 이 VR, AR 기기 그 내부에는 이 디스플레이 기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게 없으면은 이게 만들어질 또 수가 약간 없죠. 신기술인가요? 그게 그 들어가는 기술이 약간 기존의 패널과 다르게? 신기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AR과 패널들이 VR이 들어가고 있죠. 구현된 디스플레이는 조금 기존의 디스플레이가 좀 다르다.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니어 아이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데 네. 눈에서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스플레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지럼증도 있다는 네네네네. 그런 연관이 있겠네요. 네, 이게 보통 측면에 디스플레이 있으면서 이 광학계를 통해서 반사해서 이게 앞으로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쓰이는 분야가 어쨌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 AR, VR 이런 새로운 미래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네네. 좀 준비해 주시면 네네. 아마 굉장히 흥미로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